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재벌의 나라다. 불평등의 원인은 불로소득, 꽁돈, 불로소득의 근원은 땅이다. 그래서 엊그저께 죽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그 손대 회장인 이병철 씨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갈라지는 용인의 자연농원을 만든다고 평당 50원씩 땅을 샀어요. 한 평에 50원짜리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에버랜드가 됐고 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50억을 이건희 씨가 이재용한테 50억을 상속해 줬는데 세금도 거의 뭐 내지도 않고 그 50억 가지고 지금 이재용은 자기 계열사를 인수합병해서 수십조의 재산으로 불어넣었어. 그 다음에 그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으로 합병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삼성의 지주회사는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에버랜드 가면 땅밖에 없어. 그러니까 에버랜드 땅이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그 설탕 장사하고 하던 이병철 씨가 고급 개발 정보를 얻어서 용인에다 땅을 사고 그 땅이 한 평에 지금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약 500만 원으로 치면 50원짜리가 500만 원 됐으니까 얼마 오른 거야? 10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 1등 재벌 삼성은 땅 재벌. 그 다음에 2등 재벌 현대. 현대는 그 아버지가 쌀 장사해서 그건 토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현대 토건을 만들었어. 현대 토건이 모회사가 돼서 현대 그룹이 됐고 정주영 씨 형제들은 한라그룹, 건강그룹, 고려그룹, 한라장사, 백두장사, 뭐 건강장사가 아니라 재벌이 됐어. 건설 재벌이 됐어. 이 건설 재벌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금의 절반이 토건공사에 사용돼요. 국민 세금 절반을 차지하는 토건업으로 하나는 재벌이 됐고 하나는 개발 정보를 얻어다가 땅을 사서 경기도 땅에 가장 경기도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 삼성전자. 용인, 화성, 동탄, 평택, 온양, 아산까지. 알짜 땅은 다 삼성이에요. 경기도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몇 개예요? 많은 게 뭐예요? 왜 없어? 네? 진보당 경기도는 골프장 많잖아요. 경기도에 골프장이 몇 개가 있어요? 경기도에 골프장이 몇 개가 있어요? 혼난다 이제. 용인권 마을. 용인 몇 개? 16개. 전국에 골프장이 500개가 있는데 절반이 경기도, 절반 이상. 500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절반이 넘게. 25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골프장을 수용해가지고 신도시 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쉽잖아. 한 사람이 가진 거니까. 수용해가. 네. 골프장에다가 쫙 정리해서 아파트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좋겠네요. 골프장에다 지면 될 걸 왜 넘밭에다 지?
농민들 땅은 뺏어가면서 이게 경기도 진보당은 왜 재벌 땅을 강제 수용 못하고 경기도민 땅을 강제 수용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서울 집값 잡는다고 경기도에다 신도시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89년 노태우 때. 그래서 89년부터 몇 년 된 거예요? 30년. 30년 동안 집값이 잡혔어요? 경기도 집값이 안정적입니까? 서울 집값은 잡혔어요? 그 서울 집값도 못 잡고 경기도 집값도 못 잡으면서 30년 동안 경기도에 농사 짓던 땅, 그린벨트는 지금 대한민국 토건 국가, 재벌의 나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30분밖에 안 줘서 빨리 끝내라고 그랬어. 속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강남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도시 중에 잘 만든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이 왜 집값이 비싸? 강남은 300년 앞을 보고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300년을 내다. 근데 경기도에 지은 아파트들은, 신도시들은 분당은 100년, 판교는 70년, 위례는 50년, 지금 짓고 있는 거는 30년 앞을 보고, 그건 신도시가 아니라 잠자는 도시. 이걸 건설하고. 그리고 경기도에다 짓는 신도시는 값이 안 오르고. 김문수가, 야당 도지사 김문수가 노무현 때, 야, 왜 신도시를 너만 해? 나도 하나 하겠어. 해서 한 게 어디예요? 광교 신도시. 나도 명품 신도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예요? 거기 아파트 값 좀 올랐습니까? 네? 왜 올랐어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야지. 강남 신도시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럼 몇 년 됐어요? 50년. 50년 전에 50년 된 신도시를 부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파리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뉴욕은 몇 년 됐어요? 200년 안 됐을 것 같은데. 200년 넘었어요. 맨하탄 그쪽으로 가면 거의 200년 된 도시인데 부십니까? 도쿄는 몇 년 됐어요? 언제 됐는지 잘 몰라요. 70년 되지 않았을까요? 도쿄가? 그 원통 갖고 다시 다졌을 테니까. 이게 동경이 지금 다 싹 부시고 다 아파트촌으로 변화했습니까? 아까 봐서 모른다 그래. 일본은 안 가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가능해. 그것도 노무현이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토지 수용권을 줘서 재건축에 반대하면 내쫓아요, 강제로. 저 반대했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도 모스크바가 재개발 중이 재건축 중이? 그 왜 한국만 해? 왜 강남만 해? 진보당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문재인은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3기 신도시는 어디다 만듭니까? 경기도요. 경기도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토지재벌 삼성과 건설재벌 현대가 현대 일가가 그 돈을 버는 걸 보면서 모든 사업가들이 누구처럼 되고 싶겠어? 현대나 삼성 흉내를 내요. 그래서 토건회사를 만들고 땅을 사고, 그래서 경기도 의회든 경기도에 있는 상당수 정치인들은 토건업을 해. 토건업자 출신이 많아. 구의회, 뭐 지방의회 가면 반은 토건업자 출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과거 민주화 이후 87년 이후 2000년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3억이 안 됐어요. 이게 강남 아파트도 엄마 아파트가 2000년에 한 2억 8천 정도 됐어요. 99년에 강남의 타워 팰리스가 평당 9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70%가 미분양이었어요. 아무도 안 사. 그때는 부동산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 그런데도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고 89년 노태우는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고 재벌이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땅을 사면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키고 3년 안에 안 팔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5년에 안에 안 팔면 강제 매각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보다 재벌의 힘이 세죠. 박정희, 전두환 때는 재벌이 힘을 썼어요, 없었어요? 까불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 말 들어요? 안 됐죠. 왜? 실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 나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지가 인류. 그러던 차에 노무현이라는 실력 없는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해본 게 없어. 해본 게. 자기 형이 세무서 다니면서 탈세범들, 신발 장사나 건설업자가 세금 떼먹은 사람들이 세금 떼어먹은 액수를 그 사건을 물어다 주면 문재인 변호사가 대충 처리해서 세금 덜 내게 하고 수임료 받고 뭐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쉽게 그 변호사업을 했겠지. 그래서 뭐 돈이 별로 공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았어. 그러다 이제 정치해 보려고 여기저기 나가서 떨어졌어. 그러다 재수가 좋아서 대통령이 됐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예요? 아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한다고 알려진 게 뭐예요? 말. 예? 검사들 앞에서 망신만 돼. 젊은 애들한테. 잘해놓고 간 게 뭐 있어? 집값 올리고. 강남 사람들은 3억짜리 아파트를 12억으로 9억을 올려줬어. 노무현 안 찍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 유명박 됐어. 예? 노무현은 찍은 사람. 더 벌려고. 그죠? 그리고 권력까지 이명박한테 줬어. 이명박은 대통령이 돼서 아파트 값이 이명박 때는 2억이 떨어졌어. 이명박 때는 노무현 때 용인에 1700에 분양을 해서 30평짜리를 5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2007년에
입주를 하려고 2010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억이 됐어요. 왜? 왜? 모르죠. 모르죠. 이명박이 강남에 3억에 분양을 했어. 30평짜리. 용인에 5억에 노무현은 분양을 했는데 이명박은 강남에 3억에 분양을 하니까 용인 아파트가 얼마가 돼요? 2억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노무현 임기 말에 분양받은 사람은 다 손해를 봤어. 여기 경기도 다 떨어졌어. 누가 집을 사라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박근혜는 돈 구워줄 테니 좀 집 좀 사라. 아니,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누가 돈 구워주면 사요? 집값 떨어지는데? 아니, 집값이 자꾸 떨어져서 옆에 손해본 사람이 잔뜩 있는데 돈 구워준다고 사? 집값 잡는 건 쉬운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는 했어. 진보당이 싫어하니까 잘해. 오히려. 자, 그래서 그 집값을 잡던 사람은 감옥에 가서 둘 다다. 예? 문재인이가 다 갖다 윤석열이 시켜가지고 다 감옥에 보냈어. 응? 그죠? 그리고 10억을 올렸어. 문재인이가 3년 만에. 응? 노무현이 9억. 문재인이 10억. 해서 2억짜리 아파트가 21억이 됐어요. 그럼 집값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너, 문. 이 두 사람이 집값을 올렸어. 그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집값을 올려? 궁금하죠? 그래서 99년에 이낙연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어. 그때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노무현이 14억을 만들어줬어. 응? 같은 여당이면서. 이명박이 야, 안 돼. 12억으로 떨어뜨렸어. 박근혜가 다시 14억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자기가 2017년에 총리가 되더니 자기 집값을 9억으로 올렸어. 그리고 그 집을 팔았어. 그래서 여당 하면서 자기가 여당일 때 17억을, 자기가 총리일 때 8, 9억을 올렸어. 그 사람이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됐어. 이 사람들은 자기 집값만 올렸네? 총리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안 하니까, 딴 사람들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던 박병석이는, 박병석, 뭐예요, 박병석이가? 국회의장이 됐어. 99년에 팔아가던 반포주공 1단지가 자기가 여당일 때 8억짜리를 30억을 만들어. 야당 되니까 25억 됐어. 다시 여당 돼서 얼마쯤 됐을 것 같아. 그래서 8억짜리가 58억이 됐어. 50억이 됐어. 집 하나 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국회의장. 여당 대표. 총리했던 사람. 중앙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줄.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진보당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쟤들이 저럴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저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저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0개월 된 작년 11월 19일 날 처음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모르죠? 여기 써 있잖아. 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됐다. 내가 너무 정치를 잘해서. 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있어. 언제 한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2019년 11월 19일 MBC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오만대 쫓아다니면서 얘는 친구도 없나? 너는? 어? 집값 올랐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맨날 혼자 있나? 에? 그 왜냐? 진보당 대표도 몰랐어. 집이 양산에서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친구들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수도권에 친구들이 없잖아요. 외주인이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의 참모들 집값을 내가 조사를 해서 비서관 집은 13억, 국정홍보비서관은 11억, 집 두 채 파느니 마느니 하던 김조원은 11억, 장하성이는 10억, 김수현이도 10억.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임명한 참모들은 다 집값이 10억 올랐어. 3년 동안. 근데 어떻게 안정됐다고 할 수 있냐?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냐?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마. 응?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시네 진짜. 예? 맞아.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나는 친구도 아니지만 알려준다. 친하지도 않지만 돈도 안 받고 알려준다는 거야. 예? 내가 뭐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떠들던 장하성이는 불로소득 10억을 챙겼다. 집 팔으라고 겁주던 김수현이는 지집값이 10억 올랐다. 재벌 개혁한다고 떠들던 20년간 헛소리하던 김상조 집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모르는데 젊은 학생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한참 해야 될 나이에 지금 이런 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른들이 할 일을 안 해서. 응? 대한민국 땅값은 91년도에 1600조였고 이 1600조라는 땅값은 미국 땅 70%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캐나다를 5번, 프랑스를 6개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땅값이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200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조에서 8000조가 올랐어. 8000조가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4000조, 문재인이 3000조. 이 두 사람이 올리고
6천조를 뺏어갔어요. 6천조면 5천만 명으로 나누면 인당 얼마입니까? 1억이죠. 가구당 3억. 가만히 앉아서 다 뺏긴 거야. 땅 몇 평 있어요? 없어요? 그거 뺏겼다고요. 자기 힘으로 땅을 가진 사람은 평균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본전이고 평균 이하면 다 뺏긴 거지. 한 평도 없으면 뺏긴 거야. 가만히 앉아서 가진 것도 없는 거 뺏겼어요. 가진 것도 없는 몇 억씩을 뺏긴 거야.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요즘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알 것인지가를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무슨 약을 먹어? 그 날들어 무슨 약을 먹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검사를 해보든지 진단을 해보든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정권별로 김대중 정부가 1,000조, 노무현이 3,000조, 이명박 때는 떨어졌어. 박근혜 때 1,000조, 문재인은 2,000조에서 3,000조. 계속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재벌은 인류대학을 나온 직원들을 고용해서 언론계에 있는 사람, 정계에 있는 사람, 청와대에 있는 사람, 교수, 친구들을 다 고용해. 얘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일 접대를 해. 밥 사고, 술 사고, 접대, 별하별 접대를 다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야. 여러분들은 그 고급 접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고급 접대부가 돼요. 자기 친구를 접대요. 학교 다닐 때 친구, 선후배. 근데 진보당에는 별로 이게 접대부가 없어. 고급 접대부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은 자고 나면 돈이 생겨. 자고 나. 이 접대부들이 활약을 해서 재벌 총수 일가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응? 그러면 이 관료나 정치인이나 언론은 왜 자꾸 땅값을 올리자고 해요? 땅값을 올리면 누가 좋아져? 땅을 많이 가진 사람. 경기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을 위해서 열심히 땅값을 올리는 거예요. 삼성 왕조를 위해서. 누가? 땅값은 누가 올려요? 학생들이 올리나? 아파트 분여회가 올리나? 땅값을? 용인 에버랜드 땅값은 아파트 분여회가 올려요? 누가 올려요? 관료, 정치인.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2007년에는 8억 평이던 재벌 땅이 최근에는 18억 평이 됐어. 10억 평을 샀어. 10억 평은 서울이
2억 평이. 근데 서울 5개를 샀어. 예? 그래서 서울 5개만큼의 땅을 사서 삼성이 거기다 자꾸 공장을 짓습니까? 뭘 짓습니까? 있던 공장도 다 해외로 이전. 예? 왜? 자꾸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있던 공장 뜯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면 노조가 생기질 않아. 예? 있던 노조도 없어져. 거기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럼 어떤 걸 하겠어? 자, 자동차 노조. 현대자동차가 공기업이 이전한 삼성동에 10조 5천억 주고 땅을 샀어. 그죠? 그럼 거기다 공장 집니까? 그 땅을 5년간 가만히 묵혀두다가 문재인이 105층으로 거기를 허가해줬어. 아파트밖에 못 짓는 땅인데. 그 105층 허가해줬다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진보당이? 안 했어. 안 했어. 그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10조 5천억짜리 비업무용 땅을 샀어. 자동차 팔아서 번 돈으로. 그죠? 노태우 같으면 강제 매각을 시켰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때렸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때려. 그 앞에다가 영동대로를 지하도시를 만들어줘. 삼성역에다가 광역 환승센터를 만들어줘. 동서남북 고속철도망을 거기다 연결해줘. 현대 땅 앞에 냈다. 그럼 현대 땅 값이 어떻게 돼? 누구 땅을? 그 진보당은 뭐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그런지도 몰랐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 재벌들은 계속 땅을 사요. 땅을 왜? 평택 고덕 신도시 뭐 어디 신도시 만들어지면 땅을 지가 다 가져가. 지가는 강제로 못 사. 논밭. 삼성이 논밭 살려고 그러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돈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공기업인 정부가 들어가서 뺏어다가 삼성을. 그지? 근데 그걸 막질 않았어. 진보당이. 신도시 지려면 야 니네 골프장에다 줘. 공장 지려면 니네 골프장 그 접대하는데 그거 없애고 거기다 네 공장 줘.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없어. 내가 지금 할 일을 다 주는 거예요. 진보당 경기도가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날들은 뭘 해야 되는지 뭐 한 30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1시간 동안 내 머리에서 뭘 토론하겠다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지금 다 할 일이야 이게. 할 일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89년 노태우 때는 재벌이 가진 토지 현황을 전부 공개를 했어요. 문재인은 재벌이 가진 토지 현황을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진보당은 지금 이 경기도에 재벌이 가진 땅이 몇 평인지 알고 있어요? 언제 알 거예요? 그걸 파악하란 말이야. 그래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란 말이에요. 경기도 땅은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몇 개고, 아니 그 많은 땅을 왜 가지고 다 있냐? 그 땅에다가 주택 져서, 경기도에다가 주택 잔뜩 져서 국민 농사 짓는 땅 뺏지 말고 거기다 아파트 줘라. 이재명, 너 가짜 거기다 줘. 이래야지. 왜 멀쩡한 그린벨트에다 줘? 토지 수용하기도 좋잖아. 재벌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좋은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온 거예요. 좋네요. 가르쳐주려고. 그건 재벌들은 경기도에 그 무슨 용인시장, 무슨 화성시장 뭐 이런 시장들은 산단을 만들어요. 산업단지를. 특히 저 북부 쪽에 많이 만들어요. 응? 여주, 이천 그런 데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재벌 계열사가 거기다 냉동창고, 무슨 창고를 줘. 그리고 산단은 조성 원가에 줘요. 원가에. 재벌들한테. 재벌 계열사한테. 그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농민들 땅을 뺏어다가 또는 국유지를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재벌들한테 다 갖다 바쳐. 그거 뭐 알고 있어요? 거의 모르는 거 투성이라. 그걸 막아라. 이거. 왜 재벌한테 땅을 갖다 바쳐지고 재벌이 가진 것도 내가 뺏어오라는 건데? 재벌하고 각을 세워야지. 재벌을 비호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원이 늘어나질 않지. 재벌을 비호해서. 그래서 자동차 재벌이 지난 4년간, 10년간 땅이 5배가 들었어. 5배. 네? 근데 재벌 총수 일가만 자기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에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일반 주주는 몰라. 일반 주주는. 여기 저 주식 좀 하는 분 있어요? 응?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고. 가진 게 뭐예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몰라. 그러니까 공시정보 자료를 보고 거기 가면 부동산 회계 결산서에 보면 부동산이 나오니까 응?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로 거기 적혀 있냐, 실제 가치는 얼마냐. 용인 에버랜드가 실제 가치가 얼마예요? 원래 산 값은 얼마예요? 100원씩 샀으면 그거 얼마야? 1,500억에 샀어. 지금은 얼마예요? 그런 걸 계산해서 발표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세금 내는 기준은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걸 조작해가지고 삼성물산 인수합병할 때 공시지가 조작을 해서 해가지고 지금 이재용 기소당한 거 아니에요? 전부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야. 근데 경기도당, 진보당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롯데 신격호도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신격호 씨는 잠실 제1롯데월드 123층 로비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이명박 때 요걸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 근데 현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105층 허가를 받았는데도 요걸 한 번도 안 먹었어. 그죠? 여러분들은 몰라. 뭐 그런 일이 있는지도. 그 신격호 씨는 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겠지만 명동의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 잠실에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그 4개 땅을 산 게 1,800억에 산 거예요. 그 1,800억짜리 땅이 얼마가 됐어요? 얼마가 됐어요? 그럼 얼마 본 거예요? 예? 하시다리 띄워도 27조를 본 거야. 예? 2천억에 산 땅이 27조 4천억이 됐으니까. 그죠? 껌 장사에서 보는 건 껌값이고, 예? 땅값이 뛰어가지고, 예? 그럼 땅값은 이게 언제 뛰었어요? 2003년부터. 노동조합 만들어서 노동자 임금 투쟁한 결과, 예? 89년 민주화 이후 40년 동안, 30년 동안 임금이 5배 오를 동안에, 예?
재벌 땅값은 150배 올랐어. 땅값 오르고 거기에 건물 줘가지고 임대 줘서 임대료도 착취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나는 맨날 이런 일만. 나 이런 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재인이 작년 11월 19일 날 2년 전부터 거짓말을 해.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야, 거짓말하지 마. 사실은 이거잖아. 그거밖에 내가 지금 하는 게 없어. 문재인은 출범할 때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걸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들여서 집 가진 투기꾼들 집을 새로 지어주겠다고요. 집 없는 사람도 세금 내요, 안 내요? 밥 먹으면 10%씩 부가세 내요. 그 세금으로 왜 투기꾼들 집을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게 무슨 뉴딜이야? 그 문재인이 지금 하는 뉴딜이 뭐예요? 뭐예요?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 이명박은 녹색 뉴딜. 녹색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 뭐가 달라요? 예? 이명박하고 뭐가 달라? 이명박은 22조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4대강 한다고. 배 굉장히 물을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문재인 50조 도시재생 뉴딜은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응? 왜 그래? 그래서 기고만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노무현 때는 조중동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재벌이 부자가 되면 조중동은 재벌 광고료의 절반이 재벌한테 쏘아. 그러니까 자기 광고주가 한테 이로운 걸 지적해요, 안 해요? 예? 안 하죠. 한겨레 경향은 자기들 관극 광고를 계속 줘. 누가? 노무현, 문재인. 예? 그러니까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짓고 나면 아무도 이 부동산 문제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언론도 없어. 정당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떠들고. 도시재생 뉴딜. 그 다음에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지금 재벌이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줘요. 그럼 누가 해요, 이거? 재개발은 누가 해요? 재벌 건설회사들. 조합원들이 누가 해달라고 그래? 이 동네 재개발하면 누가 하길 바래요? 삼성, 현대. 그지? 왜? 왠지 모르지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안 띄어먹을 것 같아. 하다가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아. 에? 그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하면 누구의 먹잇감이 돼요? 재벌의 먹잇감. 노무현, 문재인은 재벌의 먹잇감을 끊임없이 되죠. 박원순은 취임하자마자 2011년에 가락시역 아파트를 2종 주거에서 3종 주거로 바꿔줘서 평당 4천만 원짜리가 평당 1억 2천이 됐어. 멍청한. 거기다 재벌들이 가진 이 빌딩은, 토지는 시세의 35%밖에 안 돼요. 공시지가가. 근데 개인이 가진 아파트는 시세의 7, 80%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재벌보다
세금이 내는 기준이 2배가 높아. 세율은 재벌은 0.7%를 내요. 세율이. 근데 개인은 얼마를 내요? 2%에서 지금 6%까지 올렸어요. 재벌은 나라의 뭐 공신이? 이 사람들이? 왜 재벌은 세금을 낮추고 세율이 개인은 높여?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야 돼? 예? 진보당이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엉뚱한 무슨 부유세 내자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뭘 세금 걷자 뭐 이런 소리만 해. 무슨 소린지도 잘 이해도 못하는 법인, 재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법인이지 뭐 개인 이건이나 이재용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기도의 땅값이 예? 경기도 아파트 단지 땅값이 시세가 2,200인데 공시 가격은 63%, 공시지가는 34%.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그럼 이걸 금년 기준으로 진보당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진보당 할 일을 내가 지금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몇 건 줬습니까? 10건쯤은 줬어요. 10건. 이런 거 하란 말이 이런 거. 이거 작업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경실련이 해놓은 자료 보고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저렇게 조작하는 이유는 이 땅은 시세 34%로 해놓는 이유는 재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벌한테 세금을 낮춰주려면 땅은 낮춰놓고 개인들의 가격은 높여놓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개인들이 집값 올린다고 해서 개인을 규제하는 각종 세제, 대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해요. 그죠? 근데 아파트 분양가는 누가 정합니까? 재벌이에요. 1년에 아파트가 50만 개가 공급되는데 주택이 그중에 아파트가 한 30만 채가 되는데 15만 채가 재벌이 공급하는 거예요. 재벌이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아. 그죠? 근데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네? 뭐 여기 지금 자료를 이렇게 해서 많이 드렸는데 그게 뭔 소린지 거의 모르고 있거나 광주에서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거나 관심 있으면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10조 5천억에 한전으로부터 산 땅이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2조 1천억이었어요. 10조 5천억에 거래된 땅을 매년 1,800억의 조사 비용을 들여서 국토부가 조사를 해요.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팔리기 전에는 1조 5천억이라고 하더니 10조에 팔리고 나니까 2조 원이래요. 시세가. 세금을 이걸로 먹어요. 야, 이거 이렇게 낮아? 했더니 그 다음에는 2조 2천억.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3조. 이 땅값이 15조, 20조가 됐으니까 이제는 4조. 이렇게 재벌들에게 끊임없이 세제 혜택. 그럼 세금은 적게 걷고 거둔 세금을 가지고 그 앞에다 도로 내주고 철도 내줘가지고 땅의 가치는 높여주고. 우린 무슨 나라예요? 재벌을 위한 나라.
그 서울 강남에 가서 사거리에 있는 게 누구 빌딩이에요? 롯데월드가 저 구탱이 있습니까? 사거리에 있죠? 사거리 알짜타운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벌한테 땅을 팔아먹은 한전은 이 땅을 15억에 샀어. 15억에 사서 10조 5천억에 팔면 얼마를 본 거예요? 10조 4,985억을. 그죠? 누가? 한국전력이. 양도세를 얼마나 했겠어? 한 푼도 안 했어. 왜? 한국전력은 저 땅을 팔기 전에 2014년 이전에 적자가 9조 원이었어. 그 적자를 메꿨어. 땅 팔아서. 그러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겠다고 공기업을 내쫓고 그 땅은 재벌이 사서 거기다 105층을 지면 과밀이 해소된 겁니까? 서울 수도권 좋은 데는 재벌 도시를 만들고 재벌 중심 도시를 만들고 머스민 공무원은 저 시골로 내쫓고 어? 그게 국토균형 발전입니까? 진보당의 국토균형 발전 계획은 뭐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없어. 내가 보기에 물어도 뭐 한 가지도 가진 게 없어. 서울역 앞에 가면 서울스퀘어 대우빌딩 1조 원에 거래가 됐어. 그죠? 1조 원에 거래된 빌딩을 세금 부과 기준은 4천억이야. 예? 거래가 됐는데. 근데 저렇게 낮춰주면 저걸 정상적으로 0.7%를 과세해도 1조 원에 0.7%면 70억 정도가 세금이에요. 예? 개인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5%면 1년에 500억씩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재벌이나 이 법인이 가지면 60억만. 근데 100%일 때 시세. 근데 시세 40%니까 24억, 64억을 걷어야 될 걸 24억으로 40억을 깎아줘. 매년. 할인해줘. 누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낮춰서. 공시가격을 낮춰서. 근데 그런 거를 개선하라고 진보당이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 하란 말이에요. 그 땅 한 평 없는 사람한테 저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는. 그죠? 이재용 일가에게만 특혜를. 그럼 밥을 내가 10,000원짜리를 먹었어. 그럼 4,000원짜리로 깎아가지고 부가세를 400원만 받아가요? 왜 그래야 돼? 개인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재벌한테는 그렇게 할인해줘? 이해가 됐습니까? 더 문제는 이 정부는 투기의 꽃길을 활짝 열어서 투기꾼을 양성했어. 김현민은 집 팔 시간을 주겠다. 빨리 팔아라. 내년 취임해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박근혜 때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을 뒤져보니까 60%는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꾼이었고 53%는 30살도 안 된 사람들이다. 즉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투기 수요 때문이다. 집값 잡을 줄 알았어. 근데 임대업자 신고하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따면 음주운전해도 다 처벌을 안 하겠다. 음주운전을 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차 사는 값의 80%를 대출해 준다. 더 좋은 차 사라. 이런 정책을 썼어요.
아니 집을 100채 가지고 한 채 쓰고 나머지 99채를 가지고 장사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여기 저 엔간한 구멍가게도 다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근데 왜 집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 없이 해야 돼? 그 사업자 등록 내는 게 뭐 대단한 벼슬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건가? 그런 정책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 채, 목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1년에 재산세 370만 원에 종부세까지 해서 45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집을 100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도 없고 종합부동산세도 없고 나중에 집 팔아서 100채 팔아서 엄청난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집을 여러 채 가지면 독립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 뭐예요? 이런 정책 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30대, 40대들이 동호회 만들어서 쭉 부천에 가서 매물 나온 아파트를 가서 보지도 않고 다 사. 수원에 와서도 사. 광명에 가서도 다 사. 부산 가서도 사. 매물만 나오면 다 사. 그러면 정부가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해줘요. 그것도 저리로. 문재인 정부가. 그럼 집을 자기 돈 없이 사도 80%는 국가에서 대출해주고 20%는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월세가 들어와. 집값은 또 계속 올려줘. 이런 고마운 정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그동안? 이런 바보 같은 무능한 한심한 정부가 어디 있어? 이게 나라예요? 박근혜보다도 잘한 것도 못하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어?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재기를 해.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새로 주택을 공급한 게 490만 채인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거는 다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사. 이런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공급이 새로 나와도 돈이 없어서 못 사. 집값 떨어질까봐 못 사. 대출이자가 깜깜해서 못 사. 그죠? 근데 그걸 누군가는 쇼핑하듯이 사재기. 그리고 세금은 깎아주고, 낮춰주고, 예? 집을 가지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됐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 옛날에는 농사 짓는 지주가 소장료를 마음대로 올려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자식들을 도시로 다 보냈어. 농사 짓지 말고 도시에 가라. 도시에 와서 월세방, 가게를 해도 매달 임대료 꼬박꼬박 소장료 납부. 현대판 소리.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가장 거품을 많이 만든 정권이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은 토지 수용권,
독점 개발권, 토지 용도 변경권, 논밭 임야를 택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3대 권력을 줬어. 거기다가 공영 개발 회사를 만들어 줬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SH, 경기도시공사 이런. 트럼프는 공영 개발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뉴욕 시장은 공영 개발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푸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진핑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만 있다. 대통령이 개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주요 역세권에 역세권 근데 이 주택이나 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겠다. 땅 다 내놔. 빌딩이든 뭐든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50층을 줘. 역 주변에. 역 주변이 비싸요, 싸요? 왜? 역세권이니까. 이 기존에 이 철도망이 수십 조짜리 시설이, 교통시설이 있으니까 그 옆에. 근데 그걸 지금 전부 다 재벌이 차지해. 그걸 경기도지사가, 나가 경기도지사면 그걸 다 수용해서 도시나 빌딩은 집은 거기다 줘. 역 근처에다. 근데 왜 엉뚱한 데다 줘? 저 논에다. 역 가까운 데다 지으면 되는데 저 논에다 지니까 또 거기까지 또 교통시설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역 주변에 50층짜리를 줘가지고 15층까지는 젊은 사람들의 창업 공간이나 사무실로 또는 공공상가로 100년씩 임대를 100년 줘. 100년 동안 쓰라고. 100년 동안 주라고. 그러면 한 3대까지 가면 200년, 300년 가게가 생겨. 그리고 주택은 건물만 분양을 해줘. 20평짜리를 1억에. 아파트 사는데 땅이 필요해요. 내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필요 없어. 건물만 있으면 돼. 그죠? 건물만 있어도 되죠. 잠만 자면 되니까. 맞아요? 응? 건물만 있어요. 삼기 신도시 만든다고 그 논밭에다 질 게 아니고 이 경기도에 있는 역세권에. 응? 경기도에 여기 몇 개 있어요? 많죠? 몇 개 있어요? 모르죠. 쉬어봐요. 쉬어봐서 그 여기다 역 주변에 응? 역 주변에 한 3천 가구씩 응? 한 500개 역 하면 얼마예요? 3천에 500이면 예? 많이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사람들 경기도로 오세요.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세금 낸 게 공시지가로 냈어. 어쨌든 살아. 강제 수용하려고. 강제 수용권을 누가 만들었냐면 80년 국보위에서 전두환이가 만든 거예요. 전두환 이전 박정희는 강제 수용권이 없었어요.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토지 수용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은 그 토지 수용권을 골프장 짓는 골프장 업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도 토지 수용권을 줬어. 그래서 지금 노무현은 전두환은 딱 한 개, 택촉법에만 토지 수용권이 있었는데 노무현은 99개의 법에 토지 수용권을 줬어. 개인한테도 줬어. 재벌한테도 줬어. 토지 수용권을. 근데 도지사가 왜 못해? 수용권은 공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공공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라는 거 5천만 명을 위해서. 개발되는 신도시의 택지는 절대 팔지 못하고 건물만 팔아라. 아파트는 건물만 팔아라. 자, 만약에 강남이나 저기 분당 같은데 건물만 팔았으면 지금 땅 주인이 누구예요? 국가죠? 그럼 땅값이 오르면 누가 부자가 돼? 국가가 부자 되죠? 국가가 부자 되는 게 좋아요?
투기꾼이 부자 되는 게 좋아.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라 이게. 이 경기도에 있는 논밭이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뺏어다가 용도를 바꾸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돼. 그걸 다 재벌한테 줘. 그럼 재벌이 거기다 아파트 분양을 해. 여기 경기도면은 바가지를 써. 그지? 그래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를 90만 원에 사들였어. 300만 평을. 그런데 그 땅값이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될 무렵에 3천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7천만 원. 그래서 15년 전, 16년 전에는 이 아주머니들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이런 운동을 내가 했었어. 나는 길거리 나가는 걸 잘 못해. 이렇게 안 해서 해. 기자들 모아놓고. 그래서 아파트라는 것은 땅 위에, 논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그죠? 골프장 위에다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낙원상가 알아요? 낙원상가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 위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낙원상가는 도로 위에다 아파트를 지었어. 그죠? 그래서 3층까지는 상가고 15층은 아파트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토지 임대, 건물 분양. 토지는 국가 보유, 건물만 분양을 했어. 낙원 아파트. 언제 했어요? 70년대. 누가? 박정희죠. 그 박정희, 이명박 때는 집걱정이 없었어. 집값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았어. 그죠? 그때는 주택보급률이 50%도 안 됐어. 예? 방 한 칸에서 6식구, 7식구가 살았어. 그죠? 모르지. 알 수가 없지. 태어나기도 전인데. 주택보급률이 50%일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10%예요. 집이 남아. 그래서 다 대부분 방 하나씩 자기 혼자 다 써. 그죠? 한 방에 뭐 지금 7식구 사는 집이 몇이나 돼요? 있겠죠. 간혹.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올라? 누가 올리는 거예요? 문재인,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이낙연, 김태년. 김태년 어디에요? 지역구가. 그죠? 걔들 대여섯 명이 정책을 결정해. 그죠? 올해 대책이 몇 번 나왔어요? 5월 6일, 6월 17일, 7월 10일, 8월 4일. 5번. 그리고 올해 집값 떨어졌어요? 올해 전세값 떨어졌어요? 많이 나왔죠. 뭐 걔들이 하는 건 뭐야? 집값 올리기 대책만 발표해. 그죠? 문재인 정부가 23번 내놨어, 대책을. 2달에 한 번씩. 이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어? 대통령은 금년 초에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그랬어. 낮아지고 있어요? 김현미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박근혜가 규제를 풀어서 그렇다. 응? 그럼 저는 뭐 했어? 국민을 속이는 나라예요. 이 분양가가 다 바가지야. 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서로 보여주고 바꿨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어떻게 팔아요? 물건도 없는데 팔아.
그것도 서로 사겠대. 삼성이 하면. 돈도 자기가 다 대. 물건 만드는 값을 다 대.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대줘. 재벌한테. 그러네요. 시중에 돈이 얼마 있어요? 풀린 돈이 얼마래요? 3천조.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물으면 거의 몰라. 시중에 풀린 돈이 3천조고 돈이 많아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으로 와가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조중동에 간혹 그러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아무리 풀려도 돈 빌려다가 집 사질 않아. 그러면 그렇게 많이 풀려있는 돈으로 재벌이 그 돈 갖다가 재벌 고간에 돈이 얼마 있대요? 뭐 700조가 있다, 뭐 1000조가 있다 그래. 고간에. 그럼 그 돈으로 아파트 지으면 되지. 왜 돈 없는 사람들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어? 짓지도 않은 걸 갖다가 사게 만들어. 후분양제 하라고 그래야지. 다 져놓고 팔아. 아파트 후분양제를 하면 아파트 짓는데 몇 년 걸려요? 예? 한 3년은 걸리겠죠? 그럼 3년 동안 조중동 아파트 광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년 동안 조중동 광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파트 분양이 없는데. 분양이 없으니까 후분양. 언론 개혁이 돼. 조중동이 3년 동안 광고료 수입이 3, 40%가 줄어버려. 이 쓸데없는 기자들 보내. 이 후보장제가 이 당의 당론이에요, 아니에요? 당론이 뭐예요? 없어. 김종인이 후분양제를 하자 했어. 오세훈은 야당 시장 때 후분양을 했어요. 후분양하고 원가도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라는 거는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고 건물 값은 평당 500만 원. 그럼 20평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요. 20평 아파트의 건물 값은 얼마예요? 1억. 1억. 20평 아파트를 내가 주면 얼마가 필요해요? 내가 1억. 나 20평 아파트씩 하나씩 다 주고 싶어. 없애버리겠다. 집 걱정을. 아파트 이제 물건 좀 보고 골라서 사자. 핸드폰 살 때도 이거 골라요? 안 골라요? 성능하고 이거 뭐 비교해보잖아. 근데 왜 아파트는 못해?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살 때 비교해봐야 하네. 사본 적이 없죠? 아직 자동차. 직접 구매를 안 해봤잖아. 샀어요? 어쨌든 아파트는 못 사지만 자동차는 샀는 모양인데 어쨌든 한단 말이야. 성능을 비교해 보잖아. 그지? 어느 제품이 좋을까? 어느 회사 게 좋을까? 성능. 어? 예. 그리고 아파트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보당 당원들끼리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 경기도를 압박해서 땅을 받아 가지고 빌려 가지고 경기도한테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협동조합 아파트, 사회적 기업 아파트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땅 빌리면 되잖아. 경기도지사가 가진 권한이 뭐예요? 토지 수용권. 응? 재벌이 가진 삼성 골프장 하나를 잡아가지고 저걸 우리 진보당에 진보당에 뭐 협동조합에 우리한테 빌려줘라. 응? 저거 수용해라.
그러면 진보당원 중에 건설 노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많지. 뭐 거기도 가서 기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분들을 시켜서 그분들도 조합원으로 해서 응? 자기 집을 자기들 당원들 집을 자기들 당원이 지라 이게 진짜 잘 짓겠다. 하자 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 내가 좋은 거 지금 15가지 지금 가고 있어. 그 다음에 LH공사가 경기도 와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5대 신도시부터 지금까지 노태우 때부터 30년간 경기도에다 신도시를 지어서 LH공사가 경기도에 기여한 게 뭐예요? 경기도민한테 뭔 이득을 줬어? 그럼 내쫓아. LH 너 나가. 경기도 와서 못해. 3기 신도시 못해. 진보당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남에서는 뭐 나가라고 하면 뭐 거기는 3기 신도시 해당도 없으니까 3기 신도시 뭐 하지 마. 너 손도 대지 마. 경기도 땅 한 평도 손대지 마.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16번째. 할 수 있죠. 진보당이 그런 주장도 못하는 당이면 할 수 있죠. 그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LH 내쫓으란 말이야. 그러면 LH가 아유 미안합니다. 토지가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뭐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경기도민한테 바가지 씌우지 마. 너 경기도민한테 그동안 바가지 씌운 자료 다 내놔. 원가 자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운동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7번째. 분양 원가 자료를 다 내놔. 너 경기도가 와서 최근 10년 동안 분양한 거, 땅 팔아먹은 거, 위례신도시가 어느 경기도 아니에요? 그지? 맞죠? 우리가 주인인데. 그놈들은 머슴인데. 주인이에요. 주인 노릇을 계속 못하면 머슴이 상전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머슴이 상전 노릇을 오래 하면 누가 상전인지 머슴인지를 모르게 돼. 그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LH 이 머슴들이 와서 활개를 치고 있어요. 경기도에.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으려고 그러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개발권을. 반반이 뭐야? 나가! 하란 말이야. 나가. 경기도민한테 LH가 이롭게 한 게 뭐예요? 거기 사장으로 간 친구가 변창흠인데, 응? 환경운동할 때는 토지인데 건물만 분양하는 게 참 좋겠다. 분양원가 하면 좋겠다. 했던 친구야. 그거 가서 변창흠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나와. 내놓으라고 그래요. 경기도당이 할 일 17번째. 17번째에 18번째예요. 바꾸잡이셨고 어쨌든 그래서 뭐 공공임대 이런 얘기는 저는 임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타워팰리스라고 알아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몇 개가 있어요. 절반이 임대예요. 집주인이 안 살고 누구한테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면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타워팰리스를 임대주택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근데 왜 공공주택, 공공이 가지고 있는 주택, 공공보유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불러? 공공주택은 당연히 나라의 주인이 가서 주인이니까 가서 사는 건데 나라 주인이 내 재산에 가서 내 집에 가서 내가 사는데 그게 임대주택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빌렸어? 내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예? 나라 주택, 내 주택, 내 나라, 내 주택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데 주인이 사는데 그게 왜 임대주택이야? 뭔 주택이야 그게? 주인주택. 용어부터 바꿔요. 몇 번째 할 일이에요? 19번째. 왜 임대주택이라고 해? 기분 나쁘게. 공공주택, 공공보유주택, 사회주택, 나라주택, 내 거.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사회주택을 토지뱅크를 만들어서 재벌이 가진 땅이나 이런 걸 다 수용을 해버려. 다. 미리. 그리고 재벌한테 우선 빌려줘. 에? 골프장도. 다 수용하란 말이에요. 더 집값 오르기 전에. 땅값 오르기 전에. 에버랜드도 다 수용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권력을 가졌으니까 할 수가 있어. 필요하다. 그리고 너 빌려줄게. 우선 써, 좀. 내가 필요할 때까지 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비축을 할 수가 있어. 필요하면. 그죠? 그래서 토지뱅크를 만들어요. 토지뱅크. 어? 이게 할 일이 몇 번째예요? 20번째. 토지뱅크. 응? 토지를 비축한다.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저축해. 문재인처럼 대통령 돼가지고 집값 오르니까 3기 신도시 할 거야 하고 해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에 가기 전에 3기 신도시 입주해요 못해요? 그게 한 거야? 아니지. 하려고만 한 거지. 말로만 한 거지. 공급이 된 거예요? 뭐 공급을 해서 집값 잡는다고? 재벌 먹이값 만들어. 공기업 먹이값 만들어. 그죠? 스무 살 넘는 성인들은 동거만 하면 20평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이게 누구 공약이야? 진보당 공약. 사실은 내 공약이에요. 근데 나는 정당이 없어. 그러니까 갖다 써도 돼. 20번째. 그 다음에 누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국민은 20평짜리 아파트를 한 번 정도는 다 받을 권리가 부여돼요. 그래서 집 걱정이 전혀 없는 나라가 돼야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연애를 할 수가 있어.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도 못 낳고 애들이 태어날 기회까지 박탈당한 나라. 그게 나라예요?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북조선도 애는 낳아. 그죠? 별로 집 걱정은 안 해. 집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이 겨울 되면 집 없으면 안 돼. 얼어 죽어요. 요즘 뭐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버린 그 옷만 주워다 입어도 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슈 대충 해결이 돼요. 주거 문제, 이 주택 문제, 이 부동산 문제만 해결하면 그냥 살만해. 그죠? 근데 이게 점점 더 고장이 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왜? 진보당이 아무 생각이 없어. 국민의힘은 알아요. 뭘? 어떻게 하면 재벌이 좋아하는지를. 응? 더불어민주당은 겪어봤어. 경험을 해봤어. 뭘? 재벌 땅값 올려주면 재벌이 얼마나 자기한테 보답을 하는지를.
지금 20년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등포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강남은 영동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박정희 때 반포 주공 아파트를 그 당시에는 남서울, 남쪽에 있는 서울, 남서울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얼마에? 얼마에? 평당 15만 원씩 해서 50평짜리 아파트를 750만 원이에요. 30평짜리를 450만 원에 분양을 했어. 그 50평짜리 아파트가 주호영 아파트야. 주호영은 이 아파트를 2014년에 17억 주고 사서 23억이 올라. 불과 6년 만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예요. 박병석은 이 아파트 사서 얼마 벌었다 그랬어요? 50억. 전두환이죠. 81년도. 전두환은 개포 주공 아파트 13평짜리를 1,000만 원에 분양을 했어. 대출을 450만 원 해주고. 한 채. 이 13평짜리 개포동 연탄 보일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요? 재건축 전이면 20억. 재건축을 하면 30억. 4년 전에 김원걸은 이런 아파트를 3개를 샀어.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 있어. 서울 개포동 전두환이는 13평을 1,000만 원에 분양했고, 경기도 용인의 13평짜리 아파트는 790만 원, 15평은 900만 원에 분양을 했어. 군산의 13평은 900만 원. 대구 황금동의 13평은 900만 원에 분양했어. 그러니까 대구 황금동과 강남 개포동과 13평짜리가 100만 원 차이가 났어. 그때는 3대 권력을 이용한 주택공사가 재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래서 분양 원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내놔서 소송을 해서 내가 다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아파트 건축비는 서울 시내에서 지은 아파트가 평당 300만 원이었어요. 2011년에. 그래서 이 아파트 건축비는 2000년에 200만 원 했던 아파트 건축비가 지금은 1,0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바가지를 받으시오.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 관심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런 것만 해. 그래서 삽질 잘하는 이명박이 때는, 이명박이가 서울시장 할 때는 건축비가 한 350만 원, 400만 원을 받았어. 땜질 잘하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할 때는 건축비를 한 400만 원까지 받았어. 토건 좋아하는 박원순이가 시장 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 박원순이 뭐 하던 사람이야? 자기 개인 운동을 하는 거야. 시민을 위해서 뭘 했어? 오세훈은 야당 서울시장 2006년에 5.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노무현 정부가 너무 못해서 한나라당이 200대 빵으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버렸어. 경기도도 다
한나라당 판이었어. 저희가 시장 되자마자 서울시장 대통령 노무현이 분양원가 공개 안 한다는데 저희가 다 공개를 해버렸어. 공개를 하면서 발산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는 1억 9천인데 2억 3천, 1억 8천인데 2억 3천 이렇게. 그래서 평당 700만 원, 30평짜리 2억에 서울에. 분양원가를 다 공개해버렸어. 그리고 아파트를 난 다 져놓고 팔겠다. 그리고 아파트가 얼마 들어갔는지 내가 다 공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노무현도 3일 후에 오세훈이 다 해버리니까 3년간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다 했어.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1년 이명박은 강남에 30평짜리를 2억 7천에 분양을 했어. 용인에 1800에, 파주에 1700, 왕십리에 1800에 분양하던 것들이 하나도 분양이 안 돼. 그 아파트 미분양이 100만 채가 넘었어요. 아무도 아파트를 살라고 하질 않아. 그리고 샀던 사람은 다 손해를 봤어. 광교 신도시도 분양이 안 됐어. 맞아요? 언제? 2011년 이명박.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시 이명박 데리고 와? 왜? 이명박은 이렇게 하니까 강남에다가 30평짜리를 3억, 20평짜리를 2억에 분양하면 여기 수원 집값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겠죠? 이게 이명박이 지은 아파트예요. 이런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별로 없죠? 이게 유럽의 성처럼 생겼어. 네덜란드의 왕립 건축가를 데려다가 설계를 했어요. 누가? 이명박이. 왜? 상작각처럼 짓지 마라. 좀 아파트 좀 잘 지라. 멋있게.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보란 말이에요. 어? 여기 가봐요. 강남구 자곡동 힐스테이트, 예? LH 힐스테이트 하고 치면 나와요. 이거 경기도당이 여기를 가봐요. 진짠가? 내 말이 사실이고. 분양가 970, 30평짜리 3억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 16억 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11억 했어. 10억 정도 했어요. 문재인이 7억을. 이런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 요 경기도에 전부 이런 성처럼 생긴 아파트가 30평짜리가 3억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돼? 예? 근데 저런 걸 누가 져야 돼? 예? 진보당이. 언제 할 거예요? 못 사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이명박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15년, 20년 동안 3억을 나눠내세요. 10년, 20년 분납형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 이명박이 분양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뉴스를 조중동이 좋아해요, 안 해요? 한겨레 경향이 이명박 잘한 걸 보도해요,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나 아파트. 이거 가보라는 거예요, 단체로. 이거 대안이 여기 다 있어. 이명박이 한 걸 보면 다 대안이야. 왜? 이명박은 나보다도 건설회사에서 높은 직책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이명박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30대 초반에 정주영이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아파트 회사를 만들어 주어서
너 나가서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해봐. 그래가지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민간 고층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됐어요. 그런 이명박을 관료들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에도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해와. 아니면 키워, 여기 젊은 피들을. 여기 바로 옆에 가면 이건 건물만 분양을 했어. 이명박이. 어? 야, 이거 3억도 많다. 30평짜리 2억에 팔아. 어? 20평짜리 1억에 팔아. 건물만 사게 해, 건물만. 지금처럼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건물값 1억 낼 것도 없다. 들어와서 살면서 10년 동안 나눠내. 괜찮아요? 여기는 토지는 서울시가 갖고 LH가 가지고 있어. 토지 사용료 매달 20만 원씩 줘. 15만 원, 20만 원씩. 토지 사용료 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토지는 내 게 아니니까. 빌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19회. 이재명한테 가서 그린벨트 수용한 거 내놔. 빌려줘. 건물은 우리끼리 짓게. 할 수 있어요. 건물만, 야, 그 건물 빌려주기도 싫어? 그럼 너 건물만 줘가지고 이 건물 월 사용, 건물까지 임대를 줘. 내가, 나한테 좀 빌려줘. 내가 주인이니까. 경기도민들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란 말이야. 여기서 명령을 하라니까 이재명이가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여러분이 더 높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재명 월급 주고 있잖아. 품삯 주고 있잖아.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야. 경기도가 이재명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거. 그래서 아파트 건축비는 4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자료들은 LH가 경기도에서 아파트 분양한 자료, 또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하청 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하라고. 그죠? 건축비 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료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란 말이야. 안 내놓으면 LH 찾아가. 변창흠이 너 왜 안 내놔? 이러고. 그래야 뉴스가 되나. 야, 그 진보당도 뭘 하는구나. 건물만 분양하는 거는 홍준표가 얘기를 했고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을 이뤘어. 건물만 분양을 했어.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이명박이 집권해서 선진당, 친박연대, 한나라당을 합당하니까 182명이 됐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이에요? 180석에서 몇 명 내쫓아가지고 177석인데 182명이 특별법을 만들었어. 특별법을.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돈 없으면 들어가서 10년 동안 나눠내. 건물만 분양할 수 있어. 이런 법을 만들었어. 누가? 이명박. 근데 저런 얘기가 뉴스로 전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찾아보면. 많지 않아요. 진보당은 그때 뭘 했는지 난 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반의 반값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거. 에? 이런 찾아보면 돼요. 그걸 100년 주택이라고 나는 이름을 불러요. 토지를 100년간 사용한다. 미국 같은 데는 99년 임대를 줘요. 99년 임대를.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맨하탄에 있는 그게 맨하탄에 가면 땅의 한 40%가 뉴욕시 땅이에요. 빌려줘. 99년. 네가 여기다 건물 짓고 임대료 내고 살아. 할 수 있어요. 재벌들 땅 수용해가지고 하라니까. 공시지가로. 경기도 지금 땅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골프장 같은 데 조사해봐요. 20만 원도 안 돼. 공시지가 조사 금방 할 수 있어요. 응? 주소만 알면 다 하니까. 몇 번째예요? 22번째.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이 젊은 청년들이 다리라도 좀 쭉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도록 도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